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과학중점학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포고등학교 과학부장 안재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계획은 본교 다빈치홀에서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기 초에 많은 학교 행사로 학교를 찾아와야 되는 점에 부담을 느끼시고 또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셨기에 올해 과학중점학교 설명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과학중점학교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중점학교에 대해서 이미 많은 학부모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학중점학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을 강화를 위해서 전국의 53개 학교를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하였고 이 당시 저희 학교도 과학중점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47개 학교가 추가 지정되어서 2010년도부터 총 100개 학교가 전국 단위로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교육부 산하 창의재단에서 주관하여 운영하였고요. 전국 단위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서울 킨텍스나 코엑스, 대구 엑스코, 부산 백스코 등의 컨벤션 센터에서 매년 성과 발표회를 열어 일반인과 교사, 학생들이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소개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교육부에서 각 지역 교육청으로 전체적인 운영 업무를 이관하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2개의 과학중점학교를 그대로 제1기 서울형 과학중점학교로 지속 운영하기로 하고 2022년도에는 제2기 서울형 과학중점학교로 또 재지정되어서 올해 입학생인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26년도 신입생까지 모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과학중점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의 수준에서 과학, 수학, 정보 교육을 특성화한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과학중점학교의 목표,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미래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우수 과학 인재 양성 기반을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 과학, 수학, 정보 교육의 선진화 모델을 제시하고 우수 과학 인재를 위해 심화된 과학, 수학, 정보 학습기의 제공과 실험 탐구 수업 및 융합 과목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인문 예술적 소양을 두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자, 과학중점학교의 운영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특화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아래 과학중점 편성 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 각 개별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지침이라고 한다면 1학년의 경우는 과학탐구 실험 2학점을 포함하여 과학 10학점 이상, 수학교과는 8학점 이상을 편성하여 운영을 해야 되고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 및 과학계열, 과제연구나 실험 과목 등의 전문교과 1, 중 7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수학은 수학 1, 2 및 미적분, 확통, 기하 등에서 4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정보는 정보 관련 교과 4학점 이상을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3년간 과학, 수학, 정보 교과의 총 교과 이수 학점의 45% 이상을 이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고의 경우는 60%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고등학교는 통상 30% 정도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올해 입학생, 신입생 교육과정 편성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현 2학년 학생들은 전문교과로 화학실험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었고요. 내년에 2학년이 되는 올해 신입생들은 맨 밑에 보시면 생명과학 실험이 전문교과로 선택되게 됩니다. 자, 과학중점학교의 또 다른 운영의 축은 학생 과제연구 활성화 및 과학, 수학, 정보 관련 체험활동의 강화입니다.
학생 개별적인 탐구 수행 역량 및 사회문화적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적성 탐색을 위하여 다양한 학생 체험 활동 운영을 강조합니다. 특히 운영 지침에 따라서 과학중점학교는 연간 40시간 이상의 체험 활동 운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학년도 저희 학교 과학수학 정보 관련 체험활동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과학실험교실입니다. 과학실험교실은 1차부터 3차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하며 1차는 5월 2일 중간고사 마지막 날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학생의 수요에 따라서 물리랑 화학 교과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2차는 7월 10일, 3차는 10월 11일에 각각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목들을 분리의생명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외부 강사님들의 전문적인 지도로 진행되면서 관련 내용은 리로스쿨을 통해 가정통신문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신청은 학생이 과학중점부에서 신청서를 개별 수령한 다음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1차 신청서 마감은 19일 12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대상 인원은 전학년이고 각 교실별로 20명씩, 그래서 이번 1차 같은 경우에도 40명이 진행됩니다. 자, 올해 여름방학에는 교내 수학체험전과 AI 통계 캠프를 수학과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정보국과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과학과에선 외부 진로 체험활동으로 R&D, 진로 전공 체험활동, 또 과학 전시관 체험 등을 예정하고 있고요. 이런 체험활동 외에도 학생 연구활동 지원으로서 6월에 논문 탐색 발표전이 준비됩니다. 학생 개별과제 연구인 탐구 발표 프로젝트는 7월부터 시작하여 9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도 경시대회를 저희 과학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11월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경시대회가 2학년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11월에 수학과 탐구 경시대회가 진행됩니다. 화면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작년 실험교실 활동 사진들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선택하였고 또 열정적으로 실험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LG 사이언스파크 마곡에 있는 곳이고요. R&D 진로 체험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주제는 미래과학 강연, 전시, 토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열정적인 토론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안 담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천체 관측 등의 체험 활동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학생 연구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연구 활동이라는 것은 학생이 과제 연구에 해당되는 개별 연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물품, 또 실험 장소 등에 도움을 주고 관련 교사들께서 조언 등을 통해 연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논문 탐색 발표전입니다. 논문 탐색 발표전은 탐구 발표 프로젝트 연구 활동의 준비 단계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다양한 논문을 읽고 요약 발표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자, 방법은 관심 분야의 논문을 읽고 요약하여 발표 자료를 제작하고 출력하여 제출하고 이후 우수 작품은 발표 영상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논문 탐색전은 6월에 진행되며 논문 탐색은 학교 아이디를 가지고 DBPI에 접속하여 다양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발표했던 우수 자료와 발표, 영상, 사진들입니다. 다음은 탐구 발표 프로젝트입니다. 과학, 수학, 인문, 사회, 정보, 스팀 등 관심 분야의 주제로 관련 참여를 희망하는 팀을 구성하고 과제 연구 형태로 연구한 결과를 보고서 또는 포스터 형태로 9월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결과물을 추가로 제출하는 개별 학생 연구 과제 활동입니다. 운영하는 방식은 탐구 계획서 및 물품 신청서를 저희가 7월에 받을 것이고요. 방학 중에 연구를 하고 결과 보고서 또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9월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제출할 때 우수 작품의 경우는 발표 영상을 또 추가로 받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과학 중점학교의 두 가지 기본 운영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과학 중점학교의 중점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서울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1기 서울형 과학중점학교가 시작되었고요. 또 제2기 서울형 과학중점학교가 재지정되어 현재 입학생들이 제2기 서울형 과학중점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2기 서울형 과학중점학교로 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2개 과학중점학교에게 3가지 중점 과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교학점제 기반 과학, 수학, 정보 공동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이 필수는 아니어서 선택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24년 현재 과학중점학교 중에서 7개 학교가 공유형 또는 거점형으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확대가 될 예정이라 저희 학교도 조만간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청 과제는 개방형 실험실 오픈랩 구축입니다. 개방형 실험실은 교육청 예산 지원으로 3년간 첨단 기자재, 교육 인프라를 갖춘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고 본교 학생들은 물론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일반인에게 실험실을 개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6개 학교가 개방형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교는 작년도 23년도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 첨단 기기를 구입하였고 작년의 경우는 구축 첫 해다 보니까 외부 인사들에게보다는 본교 학교의 동아리 또 개별 연구 학생들에게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청 과제는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융합 수업입니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기반 수업, 탐구 활동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22개 과학중심학교 모두 필수 과제로 지능형 과학실 온 플랫폼을 활용한 과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교육청에서 요청하였습니다. 자, 본교의 경우는 작년에 창의재단 주도의 사업인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육청에서 요청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수업과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23년도 작년에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 학교의 물리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리모델링 하였고 다양한 첨단 기자재를 도입하여 지능형 과학실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실험 수업도 작년의 경우는 2학년 과학중점 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과학 융합 시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온 플랫폼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제작한 사이트에서 각 학교가 실험실에서 수업 중 활용하는 무선 센서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이트로 전송하여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일괄적인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실업 수업 플랫폼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여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융합 수업을 활용하여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수업과 영상을 활용한 운동 분석 등의 일부 지능형 과학실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교육부에서는 이 지능형 과학실 운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대전에서 지능형 과학실 수업 박람회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7월달 여름방학 때 대전에 가서 관람을 하였고요. 많은 학교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고 교육 콘텐츠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년도까지 진행되는 과정이라 현재 1학년 학생들도 내년에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관련돼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외에도 저희 학교는 과학, 수학, 정보 관련돼서 교육청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 실험실을 교육청 지원으로 작년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 학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2010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로 지정되어서 계속 운영되어 왔고 2020년도부터는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로 또 지정되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에 또 수학과에서는 미래융합형 수학실 구축 및 운영으로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실, 화학실, 또 정보교육실,
수학실 등이 리모델링 되었고 새로운 교육 트렌드를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던 대부분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서울형 과학중점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단국대에 있는 종국 교육과 교수에게 이 연구를 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의뢰한 연구 내용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당시 22개 과학중점학교 학부모님들과 졸업생, 재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았던 내용 결과입니다. 졸업생들은 과학중점학교 과정이 여러 활동 중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였고요. 특히 이공계 진학 후 전문교과와 과학, 수학, 심화 이수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학과 만족도가 특히 높았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고요. 재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체험활동의 경험과 전문교과 수업 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이제 핵심적인 결론 중에 하나가 과학중점학교가 가지는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과학 수업, 그 다음에 수학 수업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탄탄한 기초를 가진 학생들이 육성 이공계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과학중점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데 문제가 이런 현재 입시 제도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재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조금 과학중점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졸업생들에게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요. 과학중점 과정이 현재 학생들의 입시에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후에 대학 생활에선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과학중점 학교 선택한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꼭 전달을 하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제작한 홍보 영상이 있어서 이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고등학교를 23년도 2월에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2, 3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승효라고 합니다. 저희 마포고등학교의 제일 큰 장점은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모든 과학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또한 정보, 수학 교과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저는 마포탐구대회를 통해 제 진로를 확보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마포탐구대회는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의 역량을 뽐내는 자리입니다. 저는 1학년 정보 교과 시간에 배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로봇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 지식으로 만든 것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였을 때
이렇게 뿌듯한 감정이 들 수 있구나를 깨닫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체하고 있는 게 과연 운동기가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지 후역 궁금하는 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